유여의 좋은 법, 나쁜 법, 이상한 법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매주 이렇게 듣기에 좀 어처구니 없는 법안들이 이토록 많이 발의가 된다.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 여기다가요. 네.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놓으면요. 네.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당연히 빠지죠. 네, 지금 제가 갖고 오는 거는 네. 모래를 뿌렸을 때 여기 걸려지는 몇 개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처구니 없는 것도 많다. 여기 다 빠져나가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입법 감시해야 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버리고 나면요, 지켜야 돼요. 그렇군요. 자, 이 12회의 어처구니 없는 법들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죠. 운전하세요, 박사님? 네.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요즘 그거 아세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1차선으로 달리면, 물론 옛날에도 그랬어요. 네. 1차선으로 달리면은 안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추월선이죠. 네, 네. 네. 1차선으로 달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벌금을 네. 하겠다. 단속하겠다. 그러니까 추월을 하면은 다시 2차선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1차선 달리다가 추월하고 다시 2차선 달리고 1차선으로 쭉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실효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죠. 그런데 걸려서 벌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1차선으로 쭉 가다가 2차선 살짝 들어갔다 오는 거는 괜찮은가요? 일일이 이거 뭐 CCTV로 찍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칩을 다나요? 박사님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주정차선 있잖아요. 왜 네. 횡단보도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넘어서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요즘 넘어서는 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도 있겠죠. 다 넘어서 한번 네. 나가보시면요. 우리가 서서 딱 지금 다 넘어서요. 그럼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 다 벌금이었거든요, 또. 네. 아니, 저는 뭐 꼬리 물기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좀 심하게 짜증이 나지만, 근데 지금 1차선, 2차선 이런 경우는 이 좀 도대체 그 법을 시행하면은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나요? 근데 1차선에 네. 트럭이 달리고 있어요. 네. 계속 달려요. 네. 그거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거는 짜증나죠. 그 차는 원래 3차선 정도 달려야 되거든요. 네. 아무도 단속 안 해요. 네. 그건 뭐냐면요. 법원이 있지만 단속을 하지 않고, 법원이 있지만 무용지물이고, 네. 그러다가 걸리면은 내가 재수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법을 만들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2015년 9월 1일자 네.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또? 그러니까 횡단보도라든지 버스 정류장 부근에 운전자가 타고 앉아 있어도 네. 단속 20만 원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세워두지 말아라. 네. 그래서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어린이, 교차로,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여기에 차를 세울 수 없게 한다. 네. 취지 되게 좋죠. 이건 취지는 좋아요. 근데요. 네. 잠깐 내리고 탈 때도 있고 진짜 잠깐 기다릴 때 있거든요. 네. 그 구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건 누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구역에 세우고 누가 잠깐 내리고 문 닫고 출발한다. 네. 이것도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이 법으로는 불법 행위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네요. 어느 정도를 그걸 한다는 기준이 참 어려운 거예요. 아까처럼 1차선에 차가 들어갔다가 2차선 갔다가 들어갔다가 네. 나갔다가 그거 잘못하면 사고 나요. 계속 그거 왔다 갔다 하면. 그렇습니다. 네. 네. 고속도로에서 1차선 달리고 싶은데 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오히려 사고를 조장할 수 있거든요. 이거 진짜 단속 힘든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모든 차에 센서를 달거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 모든 구간에 CCTV를 설치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면서 네. 통계를 내면은 이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거 전 진짜 취지는 좋은데 네. 과연 이게 잘 지켜질 수가 진짜 있을까?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이거 범칙금 자꾸 부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맞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저는요. 네. 이거 하고 싶으면 일단 장애인 차량부터 먼저 색출 좀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장애인 스티커.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다니는 네. 분들이 있다. 장애인 부모님을 둔 경우에 그 차를 타는 거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장애인을 태웠을 때만 그거 몰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 평소에 본인이 그거 몰면서 주차장 좋은데 다 쓰잖아요.
아니 저는 또 선의로 해석해서 장애인 부모님을 모시러 간다. 이것까지는 또 그러니까 이게 법이 네. 다 못 가요. 다 네. 체크를 다 못 해요. 그 저는 실제 사례예요. 장애인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지 않는데 네. 그 부모님으로 차를 사면서 차를 싸게 사고 유류비도 지원받고 스티커도 발급받고 네. 주정차, 뭐 주차, 무적의 주차. 네. 좀 얄미워요. 네. 그래서 단속이 힘들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특히 아주 멀쩡하게 그 차에서 젊은 사람들이 내리는 거 보면요. 아, 양심은 어디다가 팔아먹었나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그거 단속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번칙 그 주정차 할 때 사람이 타고 있어도 그런다. 사람이 타고 있는 것까지 물론 얌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계속 네. 운전석을 지키면서 안 비켜주는 사람들. 그 얌체를 잡기 위해서 네. 얌체가 아닌 진짜 선의의 피해자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이건 좀 약간 세금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거든요. 저는 꼬리 물기하고 끼어들기 요거는 좀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한 2km 정도 쫙 줄 서 있는데 거의 막판에 와서 확 끼어드는 경우. 아니면 꼬리 물기 해가지고 실제로 이 교차로를 자기 차 때문에 그냥 자기 차가 혼자서 다 그냥 교통 흐름을 막고 있는데도 저는 네. 오른쪽 깜빡이 놓고 왼쪽으로 좌회전하는 사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실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비유로서? 아니, 전 진짜 실제 얘기야. 저 너무 해석하신데. 그러니까 깜빡이를 이렇게 거꾸로 켜는 경우. 뒷차가 굉장히 헷갈리죠. 이것도 실제예요. 네. 어떤 분이 왼쪽 깜빡이를 넣었어요.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꺾은 거예요. 네. 택시 기사님이 그 차에 부딪혔어요. 네. 당연하죠. 왼쪽 네. 간다고 깜빡이 넣었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딱 내리면서 하시는 말씀. 택시 기사님 보고. 뒤에서 박았죠? 근데 그거는 이건 누구 책임이 되는 건가요? 근데 결국 그거는? 택시가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이 택시건 승용차건 모든 차 이 블랙박스 이거 달아야 됩니다. 일단 저는 거의 모든 차가 블랙박스를 달고 나서 우리나라에 말하자면은 교통사고를 둘러싼 시비는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박사님 근데요. 네. 제 억울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저는 옆에 와서 어떤 차가 정말 자기가 잘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내 블랙박스 봅시다 했거든요. 네. 그 부분만 안 지켜요. 이 블랙박스가 굉장히 많아요. 옆에는 안 찍히나요? 옆도 안 지키고 이게 강한 충격이 있으면 그게 또 안 지킬 때가 있고 네. 생각보다 블랙박스가 아주 성능이 좋죠. 이게 제 거도 웬만큼 괜찮다고 하는 거 샀는데도 블랙박스를 믿을 것도 또 못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블랙박스 만드는 분들이 개량을 하셔가지고 360도 광각 촬영이 가능한.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좀 답답한 마음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두 번째는 더 답답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임산부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졌어요. 네. 전철에도 임산부 좌석이 있고 네. 또 이렇게 임산부라고 하면은 많이 그래도 이렇게 혜택을 그래도 주는 편이에요. 그렇죠. 물론 외국은 임산부에 대해서 더 많이 관대해요. 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전 이게 좀 어이가 없어요. 저는 임신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통화 대기업이 나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어디죠? 공공기관에 전화를 걸었는데 네. 어느 부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탁 연결하면 네, 저는 임신한 공무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임신한 공무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이러고 이제 안내문이 나온다는 거죠. 네. 알아서 조심해라, 민원인이. 근데 시, 군, 구청 등 민원 전화를 걸었을 때 안내받을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민원인이 언어폭력을 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임신한 공무원임을 알리고 진짜 시파할까? 그렇죠. 이거는 인격권 침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민원인의 인격은요? 네. 민원인 보고 너 조용히 해 그건가요? 뭐 표현은 그거네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네. 이건가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왜 공무원만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콜센터 이런 데서도 앞으로 전화 받는 상담원은 임신 중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 민간 회사는요? 임신을 했다고 하면 모두가 다 아무 말도 못하고 끊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요. 네. 암 환자는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전화 받는 분은 암 환자입니다. 그러면 노약자는요? 네. 그러면 이제 성소수자는요? 뭐 그러면 네, 어린이는요? 뭐, 그리고 네. 우울증 환자는요? 그렇죠. 네, 아니면 오늘 특별히 기분이 우울한 사람은요? 오늘 부부싸움 한 경우는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뭐 부모님이 아프신 경우 따지기 시작하면 뭐 임산부를 비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왜 임산부 공무원에게 이렇게 하는 걸까? 예를 들어 출산율이 낮으니까 임신하는 사람에게 뭔가 특혜를 주고 싶다. 이것까지는 뭐 좋다 치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저는 신생아를 포함해서 애가 셋인 엄마 공무원입니다. 이것도 다 해줘야지. 그래야 앞뒤가 맞죠. 이건 어때요? 아이를 낳아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사람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임산부는 전화폭력만 방어하면은 행복한 걸까요? 그러면 다른 폭력은 뭐 그럼 만약에 상관이 임산부한테 오늘 일 잘못했어.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룬 뭐죠? 그 직장 내 괴롭힘. 그런데 이게요. 전화 민원인에 대해서 그 띠띠띠 임산부입니다. 그게 과연 좋을까 하는 건데 요즘요. 임산부 공무원인 경우는 그 앞에 이렇게 임산부입니다. 붙인대요. 다른 동료들이 알아보라고요? 아니 찾아오는 민원인도 보라고. 네.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 해야죠. 그러면 학교에 선생님들도 해야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에 대한 게 아니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붙여야죠. 뭐 임산부입니다. 현재 저는 임산부입니다. 근데 임산부라고 하는 물론 사회적으로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은 맞는데요. 그 임산부를 지키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왜 다른 사람은 이번에 발의된 법 중에서도 어이없는 근데 법이 이게 법으로 발의가 된 거예요? 아니 법이 아니고요. 아예 이렇게 한대요. 지금 보면요. 지금 하고 있다. 행자부 시달을 받았대요. 그냥 시작했어요. 9월 1일부터 한 것 같아요. 예. 9월 1일부터 민원인들을 이렇게 법규는 아니지만 이건 행자부의 시달 사항으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시행 중이군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9월 1일자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산부입니다. 그거는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전화 안내 말고 이미 붙이고 있는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원들 이렇게 국가에서 보상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새로 개정안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농민들이 메르스로 격리됐던 농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 농민만 해줍니까 그러면? 그거예요 바로. 어민은 안 해줍니까? 그러면 화훼농은요? 그럼요. 그럼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만약에요. 네. 투잡은요? 농민인데 학교 선생님 하면 그건 농민인가요? 학교 선생인가요? 그러게요. 그럼 10만이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약초 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해드립니까?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는요? 네. 그래서 법으로 뭔가 해주려고 하면요. 끝없이 나는 하는 게 있는데 아니 이 임산부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민원인은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관이 잘못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이래서 화가 났다. 근데 저쪽은 임산부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럼 택시 기사님이 만약에 임산부면요? 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몰라서 아니면 뭐 영 엉뚱하게 가서 뭐 택시비가 왕창 나왔다. 근데 딱 보고 임산부면은 네 하고 내려야 되나요? 글쎄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소수를 자꾸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공무원, 왜 저는 임신한 공무원입니다. 통화 대기업이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이, 제가 간단하게 공무원이 먼저일까요? 우리 일반 국민이 먼저일까요? 저는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 봉사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은. 그런데 민원인이 언어폭력을 한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모욕죄 이런 걸로 가서 고소하면 돼요. 네. 그럼 그러겠죠. 내가 그걸 받아서 피해를 받았다. 그럼 백화점에 물건 파는 사람들도 그 피해 볼 수 있고요. 그럼요. 우리 모두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임산부가 아니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산부가 공무원인 경우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남자 공무원들도 피해 많이 봐요. 네. 우리가 미안한 얘기지만 남자 공무원들은요. 숙직도 많이 한대요. 아무래도 여성에 비해서는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로 만약에 우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생수통 큰 게 왔어요. 그러면 박사님이 아무래도 가서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생수통 이렇게 넣는 거.
저보고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제가 어머 뭐 이런 이게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남자도 그럴 수 있는데 남자들도 되게 병도 많고 그런데 네. 임신한 공무원에 대해서 통화 대기업 나오는 것은 너무 나갔다. 지금 살짝 뭐 남녀 평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옛날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무용가가 네. 자기 남녀 평등 싫다. 네. 남자 무용수가 자기를 한 3분 정도 들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 보고 남자 무용수 3분 들고 있으라 그러면 그건 자기는 못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치사한데 네. 저 사실 남녀 평등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집에서 아무래도 남편이 무거운 거 들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남편이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남녀 차이는 인정하되 네. 저는 그거예요. 차별은 하지 말자. 전 차이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자기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역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네.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공무원 임산부입니다. 그거는 좀 누구 생각인지 저 이거 기획한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왜 이런 거 했는지, 네. 네. 짧게 하나 더 해도 돼요? 그 끝날까요? 다음 해, 예. 예. 그 지금 공무원인데 임산부입니다. 지금 전화 받는 상담원은 임산부입니다. 임산부 공무원입니다. 이거는 민원인 보고 사실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기. 얼마 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스위스에서 조금 무리를 빚었죠.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봤던 것 같아요. 뭐 양말 벗어가지고 상대방 그 의자 칸에 뭐 다리 올려놓고 그 기차 복도에서 막 큰 소리로 떠들고 음식 먹고 쓰레기 버리고 그래서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항의를 하니까 스위스 관광청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전용 열차를 운영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문에 보면 중국 관광객들은 사시사철 1년 내내 우리 관광지를 찾아주는 고마운 손님이다. 다만 그분들이 드러내는 강한 존재감을 예. 어떻게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뭐 요런 사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다 알아듣는 건데 요것도 똑같은 얘기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에 임산부 많잖아요. 네. 다른 임산부들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리가 통통 부어가면서도 본인의 임신으로 혜택을 못 보는 직업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기도 힘든 사람들 되게 많고요. 그렇죠. 육아휴직은커녕 임신하고 난 뒤에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네. 사람도 많아요. 네. 근데 공무원이 좋긴 좋은 직업 같습니다. 공무원을 제가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임신한 공무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을 때 과연 그 여자분이 진짜 좋아할지도 저는 묻고 싶고요. 또 임신한 공무원일 때 여자 말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 남편 공무원도 네. 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렇다면 그것도 해줘야 할 텐데 저는 임신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네. 그러면 모든 직종, 모든 사람들이 다 써붙이고 다녀야죠. 임신 몇 개월. 그러면 이것도 또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뭐 국가 공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걸리면 꺼내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뭐. 네. 아무튼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여자는 왜 저렇게 투덜이니까 네. 저 교수는 맨날 투덜거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투덜거릴 때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투덜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잠자고 있는 권리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법법 12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